안녕하십니까. 오늘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 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하승재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13일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가 M&A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3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된다면 독일 자본의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가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이 처리될 수 있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배달앱 노동자,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까지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부식하고 독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발언을 정치하고 공정위의 합리적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곳에 와주신 주요 참석자 소개, 참가자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홍근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신 재윤경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신 우원식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님과 이동주 상근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회 이재광 공동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정책위원 활동하신 김남근 변호사님과 김주호 민생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라이더 유니어 박정호 위원장님과 이용주 정책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 지회 박형준 인천지역 대표님과 이송정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플랫폼 노동연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지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 기업 결합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여러 이 자영업단체 상인단체들 이야기를 듣고요, 또 시민단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민생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현종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언론인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저는 있는 그대로 좀 제대로 보도를 해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된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민생단체들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독점에 따른 피해 예방과 소상공인들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지적하고 공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정위의 어떤 관여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글로벌 플랫폼들과 경쟁하며 성장의 계단을 계속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성공은 우리 사회가 구축해 놓은 경제적 개념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현재의 공정 경쟁과 공존 상생의 제도와 관행을 한 걸음씩 발전시켜 왔습니다. 혁신산업도 경제 민주화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타임라인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산업의 경제적 개념과 질서를 정립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 심사는
매우 자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배달앱 시장을 DH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 노동자들에게 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 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기아차 역시 별개 법인이지만 합병 후 국내 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합병 후에도 향후 2년간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난 후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공정위는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합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지와 경제지는 총선을 앞두고 쇼버리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주말에 기사들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예 판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하고 인터뷰라도 제대로 하나 하고 이런 기사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총선 앞두고 쇼벌이나 사기업 배민 매각까지 간섭한다. 혁신경제 배민에 딴지 건다라며 오늘 우리 이 일조위원회와 민생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정 기업에 매우 편향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이는 첫째, 혁신기업에 대한 맹목적 신뢰, 둘째,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상생 발전 전략 부재, 셋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의 결여, 넷째, 일조위원회에 대한 몰 이해와 의도적 왜곡이 가져온 과도한 공격입니다. 혁신산업과 스마트 경제는 더욱 육성되어야 하고 기존 산업도 함께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신 신산업과 기존 산업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많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 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상생은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분명한 몫입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배달의 민족과 DH의 결합심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신 재윤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재윤경입니다. 국민들이 이 배달앱 시장을 이제는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시장에서 특히 모바일 배달앱이라는 이 산업은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배달앱 민족이 현재 전체 시장 규모가 이제 8조 원이 넘는 배달앱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배달앱 시장은 또 매년 2배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계 기업인 딜버리 히어로 이미 배달앱 시장의 2위, 3위 업체인 요기요 배달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배달앱 민족 인수 합병까지 더해지면 딜버리 히어로의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점은 불을 거둘 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정의 기업 결합 심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 거대 독점 기업 탄생을 단순히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자율적 선택이다라는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때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 시장에 과도한 독점 기업이 탄생되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성장이 폭발적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시장을 이런 독점 기업이 잠식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 그리고 그 창업을 통한 혁신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독점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출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배달앱 업체들의 다양성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 앞서 우리 박홍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그리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 경쟁을 통한 그 편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그 불만과 불안은 시작되었고요. 공정위는 이러한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기업결합 심사의 원칙을 잘 세워서 그 좋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순수 심사에만 최장 120일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 자료조사와 검증의 시간을 감안하면 기업결합 심사 종료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앱 시장 참여자인 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 배달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신 우원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되게 경제지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우리 박홍근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비판적으로 글 썼더라고요. 아침에도 전화를 한 기자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독점이 되면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기업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해가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중소기업이나 또 상공인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독점을 너무 그것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달앱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해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또 반면으로 기존 시장 참여자들, 노동자나 소상공인들과의 충돌, 이것도 한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혁신 성장도 살리면서 전체 산업 생태계가 공생하고 산업이 발전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타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 플랫폼 기업인들의 인식과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자고 하는 주장을 마치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또는 그렇게 과장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는 그게 혁신이라고 포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누구에게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거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의 이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런 독과점이 이 참여자의 생계나 소비자의 편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이 문제는 가볍고 단순한 그냥 기업과 기업의 결합 또는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이렇게만 그런 사업 모델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또한 단순히 기업 인수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이런 관점에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공정위 역시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주요 민생 현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영업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회를 계속 발목 잡고 있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요식업 또 중소상인들의 피해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의 피해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공정위의 심사 그리고 국회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런 말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입니다. 배달의 민족에 대한 독일 자본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요청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은 연매출 8조 원에 이르는 급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대도시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도심 밀집도와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국내 배달앱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독일계 자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미 국내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 인수에 이어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는 데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대로 배민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된다면 배달앱 시장 1, 2, 3위 업체가 하나의 대기업 자본 밑으로 통합되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사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판촉비와 광고비, 배달 수수료 등 비용의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배달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들도 경쟁 시장 상실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배달앱 시장에 도용된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 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안전한 노동 조건의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를 비롯한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근본 배달의 민족에 대한 독일 자본의 인수합병의 공정위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하게 IT 산업의 벤처기업 기술 발전과 기업 투자를 노동 통한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국민 경제의 독과점 피해와 노동 조건의 후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의견 청취를 통한 충분히 검토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자회 대표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경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약 5% 정도, 매출의 5% 정도를 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합병을 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인가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매출의 10% 이상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짜장면, 피자, 닭, 모든 거 다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장사꾼들은 본인이 남자고 하는 거거든요. 남지 않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전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국민 모두가 다 모든 피해를 줍니다.
자동차는 안 사면 됩니다. 밥은 안 먹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거의 배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족발 같은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다 모든 생활 속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런 커다란 부분들이 너무 쉽게 우습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쌓아놓으면 결국 금융경제가 파탄을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배달앱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거의 본인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다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출을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가게들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00만 원, 700만 원 지출하지 않으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국회에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호랑이는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과연 호랑이한테 자유를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참여연대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김남근 변호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독과점에 대해서 한 기업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거나 세 기업이 75% 이상의 점유율을 하는 것을 독과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이 창출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업 결합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심사가 이런 시장 지배적 현상이 강화될 것인가 를 심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세 기업의 결합 형태들은 전형적인 독과점을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업 결합이 허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예외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조정을 해야 되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 결합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독과점들이 창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금 기업 결합을 시도하는 것들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독점의 출현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가장 전형적인 게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독과점이 장기화돼서 도착시키고 그런 독과점 플랫폼과 거래 조건을 형성해야 되는,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중소상인들이라든가 배달 노동자들은 대등한 교섭을 할 수가 없고 종속적인 거래 조건 하에서 점점 거래 조건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플랫폼 시장을 이용해야 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의 희생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독과점들에 대해서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경계하고 또 나라마다에 있어서는 기업 분리 명령이나 계열 분리 명령과 같은 걸 통해가지고 독과점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점규제법에 이러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독점을 추열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기업결합이 허가가 돼서 독과점이 형성된 다음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공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생활 영역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의 많은 생활 영역 속에서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많은 생활 영역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그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독과점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들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박정원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배달의 민족의 질문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어떤 회사입니까? 라이더 유니온은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동안 이 플랫폼 회사들이 결코 혁신의 기업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DH의 자회사인 그 625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급을 1,000원 일방적으로 깎았던 사건이 있고 위장된 플랫폼이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좋은 이미지였던 배달의 민족 역시 매일매일 수수료를 바꾸고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소비자 정보와 그리고 배달 음식을 하는 음식점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것이 사실은 라이더들의 일감을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합병으로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 상인이라든지 라이더라든지 소비자들이 어쩌면 임대료를 내야 될지도 모르는 최고의 디지털 건물주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이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제대로 심사하기를 바라고요. 이 결합심사 독점에 대한 결합심사뿐만 아니라 라이더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까지도 공정거래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노조가 이런 플랫폼들의 행포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동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 지부 배민라이더스 지회 인천지역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인천지역 대표 박형준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 우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직원이 포상휴가를 가게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씁쓸했던 이유는 김봉진 대표가 구성원의 헌신으로 성장해왔고 그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직원들한테 휴가를 주게 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평균 주 6일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밤낮 없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민트색 배달통, 그 상징이 우리 라이더들이 구성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발전되면서 회사와의 관계, 오히려 수평적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매일 바뀌는 프로모션 제도가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교의 합병 소식은 라이더들에게 불안함을 더 주게 되었습니다. 소통 없이 매일매일 바뀌는 수수료 정책, 배민 커넥트가 생기면서 똥풀 전담반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와 가뜩이나 회사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도 찬밥인데 더 찬밥되는 거 아니냐, 라이더들은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 건당 수수료 받고 사는 건당 인생입니다. 자칫 사고 한 번 나면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성장하는데 우리의 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구성원이라 생각한다면 라이더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배달 대행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는 분명히 이 기업 결합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정밀하게 원칙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 민생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 또 배달 노동자들의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공정위와 또는 당사자들이 답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저께 우아한 형제들 임원과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미리 여쭤보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만은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민생단체들 또는 배달 노동자와 함께 지금 기업 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배달의 민족을 포함해서 관계된 분들과 저희가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공개적으로도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하신 이야기를 그분들께 저희가 있는 그대로 또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생생한 현장 목소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잘 전달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라이더,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취재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